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시석 진단 시스템 최종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저발생 질병 순 1위 치주질환입니다.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이 필요하고 치석은 충치와 치주 질환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률인데요. 치과는 다른 의료 영역보다 보험 적용이 적어 개인 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발 목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및 카메라 모드를 이용하여 치아 촬영 후 치석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정량방 유도 현황 검출을 사용하고 단계별 중증도를 제시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치아 심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량방 유도 현황 검출법은 400나노미터 파장에 비칠 치아에 조사한 후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치아는 파란색이고 치석은 붉은 형광색으로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치석의 성분인 포필린 때문이며 400나노미터 파장의 빛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했지만 스마트폰은 카메라에 따라 색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카메라 모드를 사용해서 통일시켜 주었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자 치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조사입니다. 기존에 3세대 정도 제품이 좀 나왔는데요. 대부분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거나 연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부담이 매우 큰 금액이고 구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는 편이어서 저희는 이제 제품 리스트인데 브레드보드, 라즈베리 파이, 오토포커스 카메라, 카메라 제어 버튼, 400나노미터 LED, 젤라틴 조명 필터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처음 보는 것들이 두 개 정도 있는데요. 400나노미터 LED는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과 가시광선 사이의 파장이고 세균의 대사산물의 포필링이 400나노미터 파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젤라틴 저온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400나노미터를 차단시키고 치석과 치아의 색이 대비가 잘 되는 노란색 계열 필터이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페르소나 리커먼식입니다. 나이는 30대로 측정이 정했고요. 치과 방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되었고 치과 방문 및 스케일링은 전혀 안 한 상태고 본인의 치아 상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치아 상태가 궁금하나 내원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치아석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왜 30대로 선정이 되었냐 하면은 30대 치주 질환의 발생률은 35%로 전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스케일링 시술 비율은 전 연령 대비 31.2%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하드웨어는 라즈베리 파이에 400나노미터 LED와 카메라 제어 버튼 그리고 젤라틴 조명 필터를 부착한 카메라 모드를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통해 파이어베이스로 사진을 넘기게 되고 C샵에서는 파이어베이스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파이어베이스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겁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 회로도이고요. 좀 볼 것은 2번 GPIO 2번 핀에 LED가 연결되어 있고 335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적인 슈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GPIO 21번 핀에 카메라 제어 버튼을 연결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뷰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좀 필요로 해서 장착을 했고요. 3D 프린팅과 제품 외형입니다. 네. 크게 보면은 위에 구멍 하나 있고 중간에 위쪽 부분에 네모난 거 하나, 아래 부분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실시간으로 7인치 디스플레이를 실시간 뷰로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케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케이스도 추가 제작한 모습이고 그냥 이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 7인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넣어버리면은 공간이 없이 넣어버리면은 아래 선들이 굉장히 뭉개지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선이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게 방지한 모습입니다. 크기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손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의 모습이고요. 위에는 400나노미터 LED 그리고 중간에는 젤라틴 조명 필터를 부착한 카메라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카메라 제어 버튼을 해서 손쉽게 누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사진이고요.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실시간 뷰를 모습 보이는 모습이고, 이 실시간 뷰를 보면서 이 사진이 어디 찍히는 거를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히는 구조일 거고, 아래에서는 사진이 찍으면은 파이어베이스에 올라간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사진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파일이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이 날짜별로 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치석 데이터 사진분들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보고 치석이 있는 부위들을 조금 표시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어서 파이어베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맡은 진미연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위에 화면은 C샵과 파이어베이스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시키고요. 아래 부분에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스토리지로 사진을 연동시키고 거기서 C샵에서 파이어베이스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들을 기입을 시킵니다. C샵 회원 정보 화면입니다. 먼저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회원가입을 하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뜨게 되고요.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었다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실패했다는 문구가 뜨고요. 공백이거나 그러면 빈칸을 입력해달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왼쪽에는 C샵에서 파이어베이스로 연동한 건데요. 여기서 컬렉션을 사인업이라고 적고 문서를 유저라는 걸 적어서 필드에는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로 기입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지금까지 입력했던 전체 정보들입니다. C샵 취석 진단 화면입니다. 여기서 크게 사진과 날짜 그리고 오늘의 국어 상태를 기록하는 증상을 기록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라도 빈칸이 되면 국어 상태를 기록해달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현재 과거 취석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12월 3일날 사진을 올리고 이가 실이라고 저장을 하면 오늘 국어 상태 기록이 완료되었다고 데이터베이스에 넘어가게 됩니다. 왼쪽은 12월 8일날 잇몸 내 출혈이라는 구강 상태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C샵에서 파이어베이스로 넘어간 정보들입니다. 컬렉션을 인포메이션으로 적고 문서를 잡아서 똑같이 필드를 날짜하고 텍스트 박스에 값이 입력된 것을 받아서 출력해줍니다. 옆에는 전체 화면입니다. 이어서 발표 맡겠습니다. UI 및 치석 이미지 처리를 맡은 이선희입니다. 플로우 차트인데요. 먼저 치석을 날짜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한 뒤 홈 화면에 접근해 줍니다. 홈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주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취향에 따른 치석의 면적을 기준으로 단계를 진단해 주는 치석 데이터 기능과 질환 정보, 치실 사용법, 구강질환 자가 진단 정보를 알려주는 치아 관리 정보 탭이 있습니다. 저희 WPF로 만든 홈 화면 UI입니다. 유저 컨트롤을 사용하여 굳이 새 창을 띄우지 않고도 이 메뉴 탭으로 화면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오픈소스 일러스트를 2차 수정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저희의 치석 검출 방법인 정량 광유도 형광 검출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윈도우 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디자인 같은 측면에서 WPF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치석 진단 코드가 윈도우 폼에서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WPF에서는 오류가 나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메인 UI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추후에 연구 시간만 좀 길어진다면 UI 연결은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석 진단 부분은 윈도우 폼으로 제작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단계는 저희가 외국의 한 치과 사이트에서 따온 치석의 단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치아에 따른 치석의 면적을 퍼센트별로 분류해서 단계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로 찍은 사진을 불러온 뒤 치석 진단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변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RGB 값을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블루 값이 특정 값 수치를 넘게 되면 그것은 치아로 분류해서 흰색을 덧칠하고, 그린 값이 특정 수치를 넘어가면 형광 핑크색을 덧칠해서 이렇게 치아와 치석을 분류해 주었습니다. 카메라에서 치아까지 거리 때문에 이 치석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치아에 따른 치석의 면적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단계와 면적을 구하는 진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RGB 값을 추출한 후 치석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진을 넣어도 치석 진단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아 관리 정보 탭에 들어가면 여기 3개의 소메뉴 탭이 나오는데 각각 종로구 보건소와 LG 생활건강 사이트에서 따온 정보들을 가독성 높은 위치에 배치하여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C샵을 사용했고 백엔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최종적으로 기대 효과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의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아를 카메라로 촬영한 치석 부분을 이미지 처리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팀장 정재영을 중심으로 팀원 진미안, 팀원 이선희, 그리고 캄보디아 학생들에 대한 역할이고요. 저희 실질적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조금 더 잘 촬영이 된다는 이런 환경적 제약 조건이 존재하고 아직 유선이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시스템이 많이 생겨난다면은 충분히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했어. 질문 있습니까? 질문? 저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참- 그 기계 가져왔어요? 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가져오세요. 칭찬한 것은 그 시석의 그 사진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그 시석의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RGB 값 이용해가지고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이론 값 이상 값들을 이제 치석이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 이런 논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근거들을 있었다고 한다면 더 좋지는 않았을까.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거를 가지고 하든지 근거가 좀 있든지 아니면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제안한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행 논문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일단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랑 기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RGB 값을 추출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에 이 필터를 씌워서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한 RGB 값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신 저희가 찍은 사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기에서는 호환이 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결국은 RGB 값 가지고 분석해서 치석과 아닌 것들을 구분했다 이거죠?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맞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식은 똑같지만 RGB 그 구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마다 다른다면은 그거는 구간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자, 아, 네. 네, 그거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만든 앱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게? 논문도 거의 2개 아, 그러니까 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가 지금 한 발표가 한 15분 정도 걸렸거든. 지금보다는 좀 빨라야 된다.